안녕하십니까, 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활기찬 한 주가 시작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1201분인데 이제 300분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좀 필요하고, 굳이 아이들 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카운트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제 채널 지금 35,000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3% 되시는 분들이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일단 위기에는 딴 게 없습니다. 저축하고 좋은 일 하고, 또 거기다 큰 재앙을 대비해서 뭐 실물 금을 조금씩 모으고,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엄청난 크러쉬가 있은 이후에 우리가 또 진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기술적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건강을 좀 많이 챙기고, 그래서 그냥 보통 생활보다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재생목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그래 기술적 공부의 출발은 캔들부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큰 변화들이 다 있을 겁니다. 환율 쪽에도 그렇고요. 자, 금리, 그 다음에 온갖 지수들, 그 다음에 주가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겨보시고, 그 시대마다, 그 시기마다 다 흐름이 다 틀립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이제 고용 둔화 조짐이 보이고, 지금 이번 주도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전기차를 보시려면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리튬.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뭐 이탈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 투자 자문사에서 기업 실적 둔화로 시장이 더 비싸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주가 조정밖에 없다. 금리 인상 끝났을 것이다. 것이다지 끝났다가 아니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 보시면, 자, 2,000조의 미 부동산 부채의 벽, 위기 새 내관, 이런 게 있고요. 기업 실적으로는 침체 돌입을 했다. 글쎄요, 어닝 시즌 본격화되고 지금 은행 여파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캐나다 투자은행에서는 증시 변곡점을 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JP모간, 웰스파고 등 은행들 실적 주목이고요. 소비자 물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주는 조금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다. 뭐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은행 실적에서 대형주는 어제 보여드렸고, 중대형 정도 됩니다. PNC 파이낸셜이라고요. 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확한 모습이 보이죠. 이때가 이제 그 리먼 사태 때죠. 그래서 그전 저점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2009년 초부터 상승했던 중간에 팬데믹 있었지만 극복을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정확한 시장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상승했고, 자, 이게 뭐죠? 요 그림이 우리 많이 보던 거죠. 민스키 모먼트, 우리 이모님이 오시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금 주가가 요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일단 목표가는 이제 실적이 나오면 이거 분명히 부러집니다. 그러면 요거 팬데믹 저점과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간다면 이쪽 근처까지 바라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은행 리스크가 어디까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대형 은행하고 대형은행, 그 다음에 지역은행, 그 다음에 나스닥 그 지역 은행 뭐 지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저도 계속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전기차 이슈가 자꾸 나오는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배터리, 리튬 앤드 배터리 테크 글로벌 ETF입니다. 요것만 보시면 네, 확실히 배터리는 커버가 되더라. 그러면 현재는 추세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네, 요거에 주목을 하시고, 주목을 제가 잠깐 보니까 네, 어떤 흐름이냐면 확실하게 추세가 형성이 됐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자꾸 이렇게 오르락 내리면서 추세대가 바뀌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팬데믹 때의 배터리, 특히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떴던 얘기는 요때 했던 거죠. 테슬라는 요때. 그래서 2000년 유동성에 의한 연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는 와중에서 지금 이렇게 배터리 이쪽도 이제 죽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더 간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설왕설래하지만 우리는 배터리만 보고 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최저점을 이뤘을 때 우리는 다시 턴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진입하면 됩니다. 그때 테슬라를 사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많이 있죠. 삼성, SDI 많이 등등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아직은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금리. 5월 3일 날이죠. 6월 또 14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예상은 이게 좀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어요. 예. 근데 지금은, 자,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자, 6월 달, 자, 동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인하를 해요. 예, 7월 달에. 예, 그 다음에, 9월 달, 그 다음에 11월 달, 자, 동결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저기 되죠.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5%대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완전히 진짜 부러집니다. 5%를 견딜 수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검은색 선 차트가 금리입니다. 금리. 네. 금리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 1990년대의 상황이죠. 그때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내려왔지만 고점을 치고 내려오면서 엄청난 크러쉬가 나왔고요. 지금은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하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상황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이만큼 올려놨는데 자 5%죠 지금 현재. 그러면 더 올라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요 빨간 거는 S&P 500인데요. 기업들은 뭘 먹고 산다? 실적. 실적과 그 다음에 여기 금리, 그 다음에 회사채죠. 회사채 금리가 높아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안 돼요, 자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은 좀 무리가 있고, 그동안에 요 반등이 나왔던 거는, 시장이, 그냥 억지로 올린 느낌이 많죠. 원래는 더 부러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쪽 닷컴 버블과 그 다음에 리먼 금융 위기 때의 이 두 개 플러스 돼서 이번에 조정이 심하게 나올 것이다. 항상 그랬거든요. 금리가 내릴 때 시장은 부러진 게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동결을 한다고 해도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닷컴 버블 때 보면 동결할 때도 할 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때는 동결하면 살짝 올랐는데 이때만 보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자 주식시장은 뭐의 반영이다? 이제 실적의 반영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실적이 계속 반영이 되는데 실적이 지금 안 좋죠? 좋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실적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 반영 그러면서 부러지면서 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안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경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실 거는 금리, 고용, 실적 이런 팩트 체크만 잘 하시면 시장의 방향성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정리하고 대비하고 저축하는 게 정답일 것 같다. 자,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지금
3월 초에 요 하락 이후에 상승을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둘레 지금 5주째 이제 진행 중인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입니다. 일시적인 반등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러면 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피, 자, 코스피도 지금 머물고 있죠. 똑같이 흐름을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EM도 똑같이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호주 달러를 잘 보면 코스피를 잘 볼 수가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를 해요. 코스피 더 올라갈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죠. 호주 달러를 봐라. 그러면 얘랑 커플링이 싱크로율이 한 90%는 된다. 호주 달러가 횡보하고 있으니까 호주 달러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려갈 것이다. 예. 그래서 이머징과 코스피의 흐름은 예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부동산인데요. 예고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드거든요. 우드, 나무, 통나무. 통나무는 네, 재작년 5월달 고점을 찍고요. 못 가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택 시장이 이제는 침체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네, 그림을 보면 네,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예, 조만간 이 저점이 깰 것이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모형이죠? 네, 민스키. RSI도 보시면 현재 44고, 자, 상승 전환 못하고 있죠? 그럼 이번에 풍덩 빠지면, 네, 상당폭 조정.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봅니다. 팬데믹 저점까지. 그래서 40달러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현재 71달러인데. 이렇게 이제 부동산의 시장의 원재료가 되는 미국이죠. 원재료가 되는, 예. 그 다음에 통나무고, 판때기가 있어요. 판때기는 어때요? 예, 판때기 월봉을 보시면, 얘도 어떤 전체적으로 박스권 안에 있었어요. 네, 박스권에 있다가 이번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어마무시한 네, 수요가 발생이 돼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널뛰기 엄청 하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얘는 바로 여기가 팬데믹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여기가 몇 달러냐면 260달러. 지금 384달러니까 예, 판때기 시장도 이제는 완전히 식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2008년 금융위기까지. 그래서 얘가 상징하는 게 크죠. 네, 판때기를 설명하는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판때기. 그래서 집 지을 때 큰 원목도 들어가지만 원목을 가공한 이 판때기 시장이 이렇게 지금 죽어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호프, 하우징, 네,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여기에 이제 프로핏, EPS, 요게 이제 저기 되는, 얘는 지금 무너진 거예요. 이거 보면. 네, 보이시죠? 집, 부동산, 제조업, 기업이익, 그 다음에 고용. 이제 고용만 확실하게 부러지면 연준이 피벗을 할 것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간을 볼 거예요. 네. 연준의 정책은 그렇게 함부로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장이 연준을 약 올린 거죠.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다우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하나, 둘, 이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하고, 자, 요렇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남은 거죠. 네, 이거. 그래서 200달러냐, 150달러냐, 이제 그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2008년을 보면 지금 모습이 똑같죠. 네.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부동산도 체크해 보시라. 요것도 아마 저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43, 네. 그래서, 대상 경제 분석 채널은 저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잘 안 믿죠. 네. 왜냐면 변방의 장수라, 네가 아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뢰를 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제 방송에서만 보는, 예, 무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이때가, 네, 리먼 사태 때 엄청난 채권의 변동성이 보였죠. 이번에도 나왔죠. 예, 위기란 얘기입니다. 위기.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 주고 올라가는 이때 파이널입니다. 이때가 이거 잘 보셔요. 네, 엄청나죠. 여기도 파이널이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여기에서 잠깐 좀 보시면 요건 지역은행이고요. 지역은행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요게 무브입니다. 이때 엄청난 변동성이 생겼죠. 예. 물론 이때도 뭐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변동성이 생기고 있죠.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서는 내릴 때 그랬는데 지금 올릴 때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은 다르지만 채권의 변동성이 무시무시하더라. 그래서 지금 큰일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 상황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 10년물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연준의 개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파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3.3%가 확실히 붕괴가 돼야 완전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국채 10년물의 가격이 보면 계속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여기 치고 못 나가죠. 가격이 폭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쌍바닥에 지금 위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쌍바닥에 위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국채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전처럼 강력한 이런 상승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상승할 것이다. RSI 잘 보시고 주봉에서. 그 다음에 자 30년물 어때요? 30년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장기죠. 30년.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나아요. 흐름이 56이죠. RSI.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좀 샤부작 한번 연습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 얘도 최소 이제 금리가 한 2%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잠시만요. 30년물이 자, 어느 정도 되면 요게 3.6이죠. 그러면 한 2%까지 밑으로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확실한 경기 침체 어떤 사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부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30년물은 지금 서서히 지금 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여기 확실히 넘을 때 이때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그 대기업들 자 요게 그레이드 등급의 채권 ETF입니다. 폭락을 많이 했죠. 138달러에서 지금 110달러에 와 있으니까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요쪽의 상황 결국엔 뭐냐면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연준이 천명을 하고 있죠. 고금리를. 그러면 회사채 금리도 조금 더 조정을 봐줘야 됩니다. 자, 이건 그레이드 등급이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왜 금리가 이게 이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는 금리가 높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본드를 발행을 했는데 고금리에 자꾸 부담에 노출되면 회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위축되면 생산성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자, 문제는 얘도 문제지만 얘가 하이힐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게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보니까 폭락을 했고 반등이 38% 나왔고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한 번 더 2차 폭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 둘 자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서 보였던 금융위기 때 상황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 이 한계 기업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도. 그래서 이 회사들의 정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른 이 나스닥도 이렇게 킬러 C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일 것이다. 콕 집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조만간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실적.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회사들이 도산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그거는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할 거 없이 뭐 당연한 일이죠. 실적이 안 나오는데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죠. 자,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의 준비를 잘 하시고 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융위기 때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먼저 선제적 폭락이 있었고, 이렇게 나스닥이 내려갔던 이유가, 나스닥 지수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한계 기업들의 이 어떤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촉발이 됐던 거고, 일부 반등이 됐지만 결국엔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 부도 사태라든가 이런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보시면 되겠다. 철저히 대비만이 우리는 살 길이고요. 네, 지금부터 잘 하셔서 나중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공덕을 쌓으면서 가시면요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는 각자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